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뭐 폐지나 아니면 고물들을 이렇게 수레에 가득 싣고 이렇게 고물상으로 가는 모습을 좀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들의 네. 삶이 어떤지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제 고물상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이제 고물상에서 이제 뭐 어떤 품목들이 어떤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네.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 이순재 씨랑 아, 그 강풀 만화가의 음. 그 영화에서도 할머니가 고물상이나 폐지를 주러 다니시는 할머니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런 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볼 그런 기회가 없죠. 네. 어떻게 사시나요? 보통? 네,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음. 찾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요. 화곡역 그 약간 이 시장가 되게 북적거리는 그쪽을 조금만 지나가기만 해도 네. 정말 폐품을 정말 이렇게 작은 수레나 아니면 리어카 같은 거에 싣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춥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취미 활동으로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제 생계 아니면 수입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집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국가 보조금 이거 사진 나오네요. 네, 한 달에 뭐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걸로만 이렇게 좀 끼니를 대충대충 때우신다는 한 네. 80세 할머니도 한번 만나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삶이 다 어려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되게 자잘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뭐 당뇨병이나 네. 뭐 골다공증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이런 물건까지 폐지까지 모으는 일까지도 힘들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네. 맨날 우유 같은 걸로 드시면 당연히 네. 그렇게 쇠약한 몸에 네. 더 힘들기 마련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예전에도 고물상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예전 고물상 하면은 뭔가 그냥 집안에 있는 거 애들이 갖고 나오면 엿주고. 그렇죠. 근데 저도 좀 네. 약간 궁금했던 게 네. 옛날에 고물상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한 10년 전 뭐 이렇게 고물상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옛날 엿장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물상이랑 엿장수는 분명히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집에 있는 뭐 양철이나 뭐 집에 있는 뭐 구리 같은 거를 네. 엿장수한테 주면 엿을 먹고 이런 거는 네. 그런 개념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고물상은 좀 더 포괄적이고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정말 우리한테는 이런 폐지 같은 게 그냥 네. 종이 하나, 그냥 종이 한 장 쪼가리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냥 막 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면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면지로 사용하면 거기서 끝인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정말 아닌 거죠. 제가 계속 쫓아다녀 봤는데 정말 저는 못 봤던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발견하시는지 이렇게 제가 계속 옆에서 말 시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대답해 주시면서도 종이 보이시면 종이 가서 막 주우시고 네, 그 캔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모난 햄 들어있는 그 깡통 같은 네네네. 경우도 저는 못 봤는데 그걸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뭐 저기 막 갑자기 가셔서 막 주우시고 그래서 네 정말 눈이 정말 독수리 눈처럼 이게 먹잇감.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좀 거의 아침 6시부터 네. 저녁 8시까지 계속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신다고 하고요. 네. 최근에는 아직 날씨가 뭐 영하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날씨가 추울 때는 거의 이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고 평균적으로는 7, 8천 원밖에 못 버는 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진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드신 네.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는 다만 볼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좀 모르면서 네.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전 그 고물상 이야기도 잠깐 해봤는데 네. 그럼 할머니들이 이제 박스나 이런 거를 들으실 때 그걸 들을 힘이 또 있으신가요? 근데 박스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좀 가벼운 편이라서 이렇게 나눠서 네. 드시고요. 네. 그리고 뭐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거기서는 가장 좀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1kg당 1,100원 1,100원 정도인데 이제 뭐 어쨌든 무겁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서 계속 수레에 옮기시고 그리고 가장 뭐 폐지 같은 신문지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경우는 키로당 1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 같은 거는 750원인가?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있냐? 또 뭐 있죠? 폐지 중에? 폐지 중에요. 폐지, 옷, 깡통. 네. 맥주 깡통 같은 경우에는 뭐 850원, 뭐 900원. 이런 키로당. 일회용 컵 같은 거는요? 커피잔 같은 건. 근데 유리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요. 네. 네, 유리는 잘 못 물어봤어요. 네. 저런 일회용 커피잔 같은 거는. 아, 이런 거요? 네. 근데 이것도 종이에 속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박스가 1kg에 100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종이는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쌀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뭐 환경 지킴이 이렇게 해서 뭐 연예인들이 이런 종이컵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네. 갖다 주면 얼마씩 받고 오. 이런 거를 뭐 그래서 머그컵으로 아. 애용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우리 할머니들이 약간 우리는 이런 종이컵 먹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데 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좀 네. 마음이 좀 씁쓸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좀 놀란 게 음. 이제 제가 그때 만난 할머니가 네. 그날 번 수익이 3,680원인가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날은 너무 추워서 안 돌려고 네. 했는데 이제 네. 동네 분들이 모아놓은 거를 가져와서 이제 그게 수익이 된 건데요. 네. 근데 3,680원 정도면은 저희가 정말 점심을 먹고 나서 네. 정말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그죠. 한 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내가 그래도 좀 행복한 존재이면서도 좀 돈의 가치를 잘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내가 정말 쉽게 마신 커피가 저 할머니한테는 하루 벌이가 된 거니까 되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네. 네. 정말 누구한테는 되게 보잘것없는 건데 누구한테는 그렇죠. 그게 엄청 자기의 생명 같은 존재라는 네. 게 참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좀 네. 기분이 이상한데 네. 그러면 그 김세영 기자가 취재를 나간다는 걸 할머니들이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모르시죠. 무작정 가신 거죠. 네, 근데 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말을 계속 걸었는데 이제 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눈초리가 네. 좀 이렇게 경계하는 눈초리가 굉장히 좀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보는 건데 뭐 계속 이러셔가지고 말을 네. 좀 잘 안 해주셔서 나중에는 이제 취재 때문에 그런다 네. 하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친해지셨나요, 좀? 근데 처음에는 네. 정말 약간 마음을 안 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어렵게 사셨고 네. 아무래도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할머니들 네. 중에. 그래서 마음을 좀 쉽게 열지 않으시다가 한 네. 20분 정도 계속 쫓아다니고 쓰레기 이렇게 주스실 때 같이 줍고 그래서 할머니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걸다 보니까 네. 나중에 완전 친해져가지고 이제 정말 사적인 얘기까지 네. 다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막 손녀딸 같다고 막 이런 네, 얘기도 그죠. 소녀딸 같겠죠.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막 나중에 또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해졌어요. 네. 네. 정말 좀 특히 두 할머니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게 기억이 나는지. 저는 80살 먹은 할머니신데요.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랑 친해지고 나서 네. 되게 밝은 모습, 경쾌한 모습, 허리도 되게 꼿꼿하세요. 그러면서 허리 한 번 수그리면은 진짜 말릴 수도 진짜 허리가 계속 말려 들어간다고 계속 허리를 펴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되게 경쾌한 모습을 보이시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이 일을 왜 하게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1997년 이제 IMF 때문에 이제 방직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네. 회사에서 잘리면서 이제 아는 할머니의 추천으로 네.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아침에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계속 했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후회가 된다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네. 이러면서 약간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그때 좀 가슴이 아팠어요. 네. 정말
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일을 네. 시작하시게 된 거군요. 네. 진짜 이렇게 폐지 줍거나 아니면 고물 이런 거 주어서 내다 파는 일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닌 건데 네. 굉장히 힘든 자기의 생존 수단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 네. 그럼 김세훈 기자는 네. 지금 고물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네. 고물상에 관한 특별한 추억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고물상보다는 네. 저희 할머니가 폐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폐지를 줍는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뭐 수입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노인정 가서 이렇게 같이 그냥 노인정에서 이렇게 폐지 주워 오시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제가 막 중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책 버리는 거 없냐, 네. 고등학교 책 버리는 거 없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노인정이나 저희 집 뭐 아니면 고모네 집, 네. 둘째 작은 아버지 네. 이렇게 집에 가서 폐지를 모아서 이제 고물상에 똑같이 파셨겠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빠를 맛있는 거를 사주셨던 게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소래포구 같은 데 가서 막 회 같은 거 막 하셔서 이제 저보다는 저희 아빠 막 그죠. 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서 좀 할머니들은 어쨌든 좀 생계를 위해서 폐지 모으실 때 좀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저희 할머니도 또 작년에 돌아가셔서 더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어쨌든 김소영 기자의 특별한 추억이 이렇게 네. 또 그 할머니들한테 네. 또 전해져서 네. 더 예뻐하시고 그렇죠. 또 취재에 더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김소영 기자의 이런 특별한 추억과 함께도 특별한 취재 경험담을 들어봤는데 네.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꼭 자기의 생활수단이 꼭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이게 나의 생활수단이 된다면 그건 그렇죠. 그런 남의 눈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네. 큰 힘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네. 저희가 그냥 폐지라고 막 버릴 것이 아니라 네. 조금만 분리수거를 해 그죠. 주시고 이제 밖에 내놓으시면은 이제 나이 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더 쉽게 수거해 가실 수도 있고요. 깡통 같은 경우는 정말 분리해서 놓으시면은 네. 가격대가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관심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추운 겨울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작은 관심이 이웃들의 네. 따뜻한 그런 그렇죠. 겨울을 나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네. 기분이 좋은데 네. 그러면 또 이 작은 보잘것없는 물건 하나가 네. 훌륭한 예술품으로 탄생된다는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노래 하나 네.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참 활기차요. 네. 어. 오늘 목요일 좋아요. 이제 내일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네요. 네. 좋다. 저는 내일 그 김갑수 선생님의 어머. 북콘서트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북콘서트. 네, 북콘서트. 그게 이제 강화도에서 열려서 와. 거기 이제 사회를 보러 우와. 가게 됩니다. 토요일 날 첫 사회예요. 첫 사회네 진짜. 네, 떨리겠다. 첫 사회인데 너무 큰 자리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어. 준비를 제대로 많이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네. 열심히 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적해야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번 주말이 좀 부담되는 주말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말은 주말이니까 기분은 그렇죠. 좋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어서 그 하나의 보잘것 없는 물건이 어떤 분에게는 가치 있는 생활의 그렇죠. 수단이 된 것처럼 네. 또 하나의 예술품으로 재탄생이 된다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뭐 어디를 다녀오신 건가요? 네. 요번에는 이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학동역에 네. 가보면은 이제 네. 건축 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특히 이제 타일 골목이라고 해서 타일. 네, 타일 골목이 한 3, 4번 출구, 뭐 5번 출구 쪽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여 군데가 네. 밀집돼 있을 정도로 네. 건축 자재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네. 그곳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작은 조각들이 단순적으로 놓여 있는데요. 그 조각들이 모이게 되면 네. 정말 한 공간을 정말 예술 작품 못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되게 좋은 또 이번 취재가 참 알찬 취재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김현자. 알찬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알찬데 안 힘들 순 없습니다. 그죠. 몸을 이제 네, 그렇죠. 몸이 힘든 만큼 네.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타일이라고 했는데 그 욕실 타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욕실 타일도 네. 있고요. 그리고 뭐 주방도 가능하고 어. 아니면 뭐 현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뭐 이제 꾸미셔도 되고요.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타일 종류가 있어서 네. 뭐 욕실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자기 방 구석에도 이렇게 오. 꾸밀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저는 타일하면 그 네. 떼끼는 거 있잖아요. 그 타일 구석구석 그 지금 자기 집 얘기를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떼낀 그 저희 화장실도 보면은 그 하얀색 타일 사이사이 떼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예술품으로 될까 막 예술품 가능합니다. 네. 어머 지금 사진 나오는데 정말 예뻐요. 그쵸. 네. 네, 이게 보이시는 게 포인트 타일이라고 네. 저렇게 네모나게 작게 돼 있는데요. 네네. 이것들을 이제 한 벽면에 이제 뭐 타일을 하나 선택해서 이걸 여러 개로 붙여주면은 이제 정말 한 조각이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이게 뭉치면은 이제 한 공간이 갑자기 빛이 나면서 네. 하나의 뭐 예술 작품을 걸어놓은 것 못지않은 네.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지금 딱 봐도 네. 눈이 그냥 완전 이렇게 희양찬란한 게 네. 너무 예쁜데 그러면 이 타일 같은 거는 뭐 어디서 수입하는 건가요? 네, 네. 학동역에 있는 네. 이 타일들은요, 네. 거의 뭐,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 같은 곳에서 네. 수입을 해오는 게 많고요. 네. 그리고 일부 가게에서는 국산품도 이제 가지고 오긴 하는데, 네. 학동역에는 거의 다 수입품이고요. 그리고 을지로 삼가 쪽에도 역시 타일 골목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거의 국산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입품이면 엄청 비싸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가 제품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 왼쪽 편에 보시면 이 조각 보이시죠? 네네네. 정사각형 조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제곱미터당 네. 제가 알기로 4만 원대 가격이고요. 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메탈이나 유리 이런 게 섞여져 있는 거는 네. 이제 4만 원 조금 더 이상이 나갈 수도 있어요. 어머, 네. 1제곱미터는 어느 정도 범위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몇 개인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건축 용어로는 네. 1회배라고 네.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가 1회배인데, 네. 아무튼 이거 조각을 한 몇 개, 이렇게 수십 개를 붙여놓으면은 네. 1회배가 되는데, 네. 그게 거의 4만 원 돈이 오.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한쪽 벽면만 붙여놔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돈이. 그렇죠. 그래서 좀 가격대는 부담이 되는데요. 네. 뭐 이 작은 조각들을 떼어서 그냥 자기만의 작은 공간에 이렇게 네. 포인트로 연출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을지삼가 쪽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뭐 을지로 삼가역 쪽에 가셔서 네. 구매를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도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대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학동역 쪽으로 가보면 요즘 트렌드 같은 거를 한눈에 쫙 자기가 직접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가셔서 일단 눈으로 직접 네.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네. 을지삼가 쪽에 가셔서 저렴한 뭐 경로를 이용해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특별히 타일을 고르는 그런 방법은 뭔가요? 네, 타일 고르는 방법은요. 일단 타일 같은 경우는 바닥이랑 네. 그리고 벽면 네. 그리고 포인트 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포인트 타일을 먼저 고르기 전에 네. 바닥이랑 일단 벽면 베이직을 일단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주신 다음에 네. 그 베이직하고 맞는 포인트 타일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 타일 같은 경우는 데코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데코는 이제 막 문양이 이제 화사한 거, 그림이 그려진 걸 데코라고 하고요. 네.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거는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고 보니 타일집 딸내미 아니냐. 네, 저희 타일집에 시집을 타일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타일 이러는데. 되게 청취자분들 너무 예리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땀이 갑자기 주르륵 나네. 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네. 기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타일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가 있나요? 네, 제가 여기서 좀 약간 큰 타일 가게 가서 이제 요즘 트렌드가 어떻냐, 이제 네. 봄이고 하니까 네. 이렇게 여쭤봤는데, 트렌드는 이렇게 약간 돌고 도는 거라서 뭐 이렇게 특정 시기에 정해져 있는 트렌드는 없고요.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데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치, 그러니까 약간 무광, 네, 광이 없는 게 인기가 네. 요즘 많다고 하고요. 네. 이제 무광 같은 경우에는 좀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김수영 기자가 이번 취재 다녀온 네. 보잘것없는 하나의 뭔가 우리한테는 그런 물건들이 예술이 될 수 있고 또 생활에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오늘 김수영 기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제 생활 문화 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따뜻함을 줄 수도 있고 또 보잘것없는 것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사소한 거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더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영 기자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수영 기자가 마지막으로 추천해준 노래 리쌍의 눈물 듣고 김수영 네. 기자는 다음 주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